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이게 결국 산재네. 그래서 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만을 의미해 산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약재 분쇄해가지고 간호사가 아프거나 간호사가 문제가 있거나 간호사가 질병이 있거나 간호사가 장애가 받으면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태아잖아요. 태아가 유산했거나 태아가 지금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는데 그거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래요. 수급 대상과 그 피해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에 대한 수급권을 엄마가 받는 건 안 된다. 뭐 그런 논리예요. 기사가 났어요. 이건 뭐냐면 제주의료원 그 간호사들이 2009년, 2010년에 아이를 낳았던 그런 간호사들 중에 상당수가 유산과 혹은 아이들이 심장질환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우연치고는 같은 시기에 같은 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산재 신고했더니 그게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걸 법원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영 성명을 낸 거죠. 이 사건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임신한 간호사들이 그 유산 혹은 이상징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기에 2009년에 그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가 15명이 있었는데 15명 중에서 6명은 그냥 잘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분은 아이를 유산을 했습니다. 김창환님 감사합니다. 멤버십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명은 유산을 했고, 그리고 4명은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이거 15명 중에 지금 5명이 유산,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이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거죠.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잘 몰랐죠. 몰랐는데 선천성 심장질환은 그 출산율 인구에 비해서 그 간호사들만 이 모집단만 봤을 때 거의 뭐 14.6배가 높은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그 제주도청 앞에 천막 농성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시위를 냈지요. 2010년에. 결국 노사가 합의를 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고 이걸 어디다 맡겼냐면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역학조사를 맡긴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2012년 2월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 결과를 이거 걸어놨습니다.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그 결과 조사 페이퍼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한 50페이지 됩니다. 50페이지. 제목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 및 신생아 선천성 심장질환과 업무 연관성 유무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 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를 한 거죠. 거의 1년 6개월 이상 한 것 같아요. 이 조사를. 그리고 이제 최종 보고서를 2012년 2월 29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한테 보낸 거죠. 이 연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간호사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자연유산을 했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 그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여러 가지 결론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결론은 이거예요. 그 간호사들이 의약품을 다루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각종 스트레스, 또 병원 내 감염, 뭐 교대 근무의 어려움, 뭐 방사성, 또 뭐 소독제, 뭐 항암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는 그 병원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에게 똑같은 거고 공통으로 있는 거고, 특별히 지금 유산하신 분들, 그리고 아이가 선천성 심장 질환 있는 그 분들, 그분들은 어떤 일을 같이 했냐 이겁니다. 의약품 노출과 관련하여 튜브를 통한 영양 공급을 받는 환자들을 위한 약물 분쇄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환자들 있잖아요. 중환자들은 약을 그냥 삼킬 수가 없으니까 그 중환자들이 먹어야 되는 약을 간호사들이 다 으깨갖고 분쇄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갖고 이거를 이렇게 투입을 한 거죠. 그럴 때 거기서 임산부에게 생식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처음 들었어요. 약을 이렇게 으깰 때, 분쇄할 때 이게 생식 독성을 일으키는 약품들이 있대요. 그게 어떤 거냐? 이게 근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FDA에 D 혹은 S 등급 약품을 다룰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 특별히 이 중에서 뭐가 위험하냐? 여기 보는 아스트레틴. 아스트레틴은 염증 치료제입니다. 염증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거죠. 세포의 과다 증식을 억제하는. 장미 없는 꼭지님께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 멤버십을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따라 취급되어야 하며 부서진 약재 등을 다루면 안 된다는 권고가 있고, 전 전혀 몰랐어요. 약재를 부숴 먹는 거와 그냥 먹는 거하고 다른가 봐요. 야,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이거 아이들이 약 먹기 힘들어하니까 그거 으깨서 주는 것들이 있던데,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잘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 아스트레틴은요, 이렇게 부셔가지고 뭐 다루면 안 되나 봐요. 위험하다고. 그리고 아토로바스타틴, 이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해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제가 또 고지혈증이 있잖아요. 이거 아마 제가 먹는 약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토로바스타틴, 이 고지혈증. 근데 이거는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수유를 하는 경우 노출에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참. 또 카르바마제핀, 이거는 이제 간질 혹은 3차 신경 그런 증, 이걸 억제할 때 쓰는 항경련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심히 다뤄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피나스테리드, 이거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품이래요. 근데 이것도 부서진 약품을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그 연구 결과의 공통점은 뭐냐면 약재들 있죠. 그 중요한 약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분쇄해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분쇄할 때 그 가루 때문에 그 생식, 특히 아이를 출산하거나 혹은 모유를 수유할 때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치명적일 수. 몰랐어요, 이건. 보고 한 거예요, 진짜. 그 해당 논문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주는 유튜브는 대한민국에 사물이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학 유튜브.
저희는 앞으로 의학 유튜브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대요, 이게. 그래서 이걸 다룰 때는요, 장갑이나 마스크 같은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항상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한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이 결과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이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말고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도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집단 유산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했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프로스카, 뭐 카마제핀 이런 거 위험하다. 그 내용이죠. 기사를 보니까 이 피해자분들과 병원 간에 무슨 고소고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못 본 것 같아. 근데 어디하고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산재네. 그래서 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산재 아닙니까, 결국.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만을 의미해 산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약재 분쇄해가지고 간호사가 아프거나 간호사가 문제가 있거나 간호사가 질병이 있거나 간호사가 장애가 받으면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태아잖아요. 태아가 유산했거나 태아가 지금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는데 그거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래요. 이건 무슨 논리냐면요, 산재를 하면은 산재 신청 받고 적용되면은 결국 돈 받을 거 아닙니까? 수급 대상과 그 피해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에 대한 수급권을 엄마가 받는 건 안 된다. 뭐 그런 논리예요. 이게 2012년입니다. 2012년. 결국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고 2012년에 산재 신청한 다음에 2014년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2014년에 1심 판결. 이거는 원고 승소 판결이에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 임신 중 업무의 기인에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것 같은데 참 이상해요. 그래서 1심 판결은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14년에 나온 1심 판결이에요. 당연히 이거 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항소하지요. 2016년에 2심이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을 뒤집었어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본인이어야 한다. 이거는 지금 아까 근로복지공단하고 똑같은 논리죠. 태아의 건강 손상에서 비롯된 출산하에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이거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2016년이에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죠. 2016년에 2심 판결 나오고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4년 걸렸어요. 4년. 이게 2020년 4월 29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4월 29일 날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모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1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모가 출산 이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결국 인정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게 이제 그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내리겠죠. 지금 몇 년 걸린 겁니까, 지금? 2012년에 1심 판결 나왔잖아요. 근데 1심 판결이 2012년에 이 소 제기하고 바로 나온 게 아니죠. 거의 재판 과정이 1년 이상 끌었으니까 한 2011년부터 재판했다고 치면은 거의 뭐 9년, 10년 걸린 거예요. 9년, 10년. 그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10살입니다. 10살. 10살 만에 이런 판결이 나온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대법원 판결이 차라리 지금 나와서 다행이에요. 제가 혼자서 생각하기로는 아마 대법원 판결이 양승태 때 나왔으면요, 이거 패소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승태 때 나왔으면. 다행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대법관 바뀐 다음에 나와갖고 망정이지, 이게 2017년 이전에 나왔으면은 이거 패소했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많은 판결들이 2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법 가서 파기환송되거나 아니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되게 많거든요. 양승태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대법에서 4월 29일 날 이렇게 나오니까 의료연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태아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한번 볼까요? 무려 10년의 세월이다. 우리는 제주의료원 임신한 간호사 12명 중 5명은 유산했고 태어나게 7명 중 4명의 아기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아이는요, 또 4명이라고 하네? 난 5명을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평생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동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 상식에 맞서 근로복지공단과 제주의료원의 항소로 인하여, 제주의료원 포함되어 있구나, 무려 6명의 세월이 6명의 이거 오타네. 6년 오타 같아요. 오타. 무려 6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제주의료원,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 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함은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다루냐면은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인력 문제, 그 제주의료원의 그 노동의 문제. 저는 사실은 이거를 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2010년도에 제주의료원이 굉장히 경영이 어려웠어요. 그것도 아마 왜 어려웠을까? 그것도 좀 연결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못 봐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하여간 공공병원 확충과 인력 충원이 어렵다 하는 점을 지적했고, 이건 굉장히 좋은 지적이죠. 이런 좀 구조적인 거를 지적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뒤떨어진
산재보상보험법 법률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내린 산재 인정 판결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산재를 산재로 인정하지 못하는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그 이전에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0년의 세월 아픈 아이들과 함께 이번 판결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의료연대 본부 제주지부 동지들과 연대해 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제가 이걸 왜 다 읽어드리냐면 2012년부터 이루어진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건은 2010년에 일어났고 10년이 걸린 건데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 졌고 지금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이 사회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 피해자들이 그냥 법원하고 그 법리로만 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1심 판사는 굉장히 똑바로 판단했어. 근데 2심 판사가 좀 뭐라 할까 제대로 판결 못했는데 대법원이 보고 판결 내려서 끝난,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래야 되죠. 원래는 10년 동안 굉장히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 민주노총에서 성명을 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주 지역 공동 대책 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었고,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라든가 아니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 가지고 같이 일했어요. 같이. 그 간호사들 몇 사람이 10년간 쌓아온 게 아니고, 물론 그분들이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제일 고생했지만, 그분들 재판을 한 분은 한 4분인가 그럴 거예요. 뭐 4분, 5분. 그분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다 포기하고 10년간 싸울 수가 없잖아요. 개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고, 그리고 또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전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다 그러면 사실은 판결이 이렇게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거와 비슷한 다른 사례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례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실제로 2018년 2월 27일 날 제주의료원 사례로 본 여성 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때 공공운수노조, 또 한국여성노동자회, 그리고 민주당의 강병원, 김상희, 박주민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윤소와 이정미 의원들이 같이 개최한 거죠. 여기서 굉장히 유의미한 토론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제가 눈여겨본 거는 이 2가지입니다. 우선 연간 4만 명이 유산하는데 임신 관련 산재 신청이 거의 없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린 지금까지 유산을 하면은 그 유산한 게 다 그냥 개인의 책임인지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산재와 연관돼서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 어구짜님도 우리가 요번에 2번째 유산이거든요. 첫 번째 유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산재였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유산이 산재와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유산한 많은 분들이 뭐 이의제기를 거의 안 한대요. 신청을. 그렇더라고요. 최근 5년간 임신 유산 관련 산재 신청이 8건. 근데 그 8건이 다 제주 의료원 사건이에요.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아, 임신을 산재와 연결해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말 그러네. 왜냐면 연평균 4만 명이 유산하는데, 4만 명. 5년간 20만 명이 유산을 했는데, 산재 신청이 8건인 건, 아, 우리가 지금까지 유산 문제를 너무 개인의 문제로만 봤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하사님 말처럼 이렇게 재판이 10년씩 하면서까지 할 엄두가 안 나니까 사실은 거의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이 법률 개정 하자는 말이 막 나와요, 이제. 뭐냐면, 노동부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좀 인식을 했어요. 태아 건강손상 산재 보상 입법 발의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2018년도에. 그리고 중요한 게 2019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해 갖고 이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요. 인권위의 이런 제출이 무슨 사법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기 전에 이거를 정정 탐색해달라 해서 아예 법원에 제출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번 판결 나오는데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아, 이래서 진짜 연대가 중요하고, 근데 연대를 아무리 시민들이 많이 해도요,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정권이 바뀌어야 돼, 정권이.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시민들도 잘 연대를 했고, 그리고 이 사실은 투쟁하는 싸우는 개개인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거, 이게 제일 큰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연대하고 도와준 분들이 있었고, 또 좋은 정부가 들어섰고,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지난 4월 29일 날 그 제주 의료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긴 거죠. 굉장히 좋은 걸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좋은 사례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게 결국 그 산재보상보호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드러낸 거잖아요. 법적으로 판단 내릴 때. 그러면 민주당이 180석이 됐는데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21대 가면요. 법률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무리 져야죠.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례가 정부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정권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잘 됐는데 정부가 또 바뀌면 또 다른 판결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법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미비점들 이런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요번에 수정해야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면 아예 그 산재보상보험법에 지금 미진한 부분들을 요번 이런 사건들과 연관해가지고 개정을 해라. 이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할 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보류돼 있고 아예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그 소위원회에서 아예 그 토의도 안 되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진짜 한심해요. 이런 거 해결해야 된다. 민주당이 꼭 요번에